사실 살라는 빨리 찍어야 돼. 안녕하세요, 시원입니다. 지난 벌리전이 끝난 후 클롭 감독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살라와 마네를 흔들고 팀을 흔드는 기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클롭 감독은 부드럽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기사 안 보면 그만이고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클롭의 말이 맞았습니다. 밀러는 SNS를 통해 팀에 아무 문제 없음을 증명해서 팬들을 안심시켰었죠. 그러나 기자들의 말도 맞았던 게 영국 언론에서는 살라와 리버풀의 관계를 흔드는 뉴스가 며칠간 나왔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살라는 리버풀에서 대체 불가 자원입니다. 2년 동안 팀의 최다 득점자이며 팀의 챔스 준우승, 리그 준우승, 그리고 챔스 우승을 견인했죠. 그러나 클롭의 4년차를 계기로 굳이 살라여야 하냐? 살라가 아니더라도 팀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급기야 한 푼이라도 더 비쌀 때 살라를 판매하고 조금 더 스타성이 있는 선수로 대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게 됐고 결국 마네의 분노 사건으로 이것들이 기사화된 것이죠. 사실 살라는 장점이 너무 단점만 보시는 거 아닌가요? 미안해 살라야. 사실 살라는 빨리 찍어야 돼. 사실 살라는 장점이 확실한 만큼 단점도 확실한 선수입니다. 살라의 장점은 빠른 주력과 마무리 능력입니다. 게다가 왼발잡이 공격수라는 것도 메리트가 있죠. 체격은 크지 않지만 몸싸움에도 쉽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피지컬이 탄탄하며 90분 내내 스프린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서 커트인으로 들어와 왼발 가마차기로 마무리하는 패턴 외에는 뚜렷한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공격 전개에 대한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포지션의 왼발잡이 공격수로 유명한 로벤처럼 바디 무빙이 훌륭한 편도 아니라는 것도 아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원패턴형 공격수로 굳어졌고 EPL 팀들이 예전보다 쉽게 살라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록으로 봐도 17, 18 시즌 살라는 약 4.5개의 슈팅을 했을 때 한 번에 득점을 했지만 18, 19 시즌의 살라는 6개 이상의 슈팅을 때렸을 때 한 번에 득점을 성공하는 상대적으로 너프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빠르고 날카롭지만 뻔하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토록 단점이 확실한 살라. 어떻게 보면 점점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살라를 쿠티뉴 때처럼 판매하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쩌면 그런대로 맞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리버풀 입장에서 살라는 절대로 대체 가능한 자원이 아닙니다. 클롭은 상대가 공격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경기에 나섭니다. 무리뉴처럼 상대방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고 반격하면서 풀어나가는 것과는 정반대죠. 현대 축구의 공격 전개 메타는 역시 패배, 티키타카로부터 시작된 후방 빌드업입니다. 후방 빌드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비수와 미드필더의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격 전개도 원활하거든요. 조금 뻔한 이야기지만 현대 수비수에게는 예전처럼 후방에서 수비 상황을 기다렸다가 공이 오면 뺏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미드필더 위치에 올라와 중원에서도 수싸움도 해주면서 팀의 공격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발밑이 좋고 판단력 좋은 수비수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맨유와 맨시티가 각각 맥가이어와 존 스톤스를 비싼 돈을 주고 산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커맨드가 되는 수비수가 메타의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클롭이 꺼내든 카드가 전방 압박입니다. 체력 좋고 헌신적으로 뛰는 공격수를 전방에 배치하여 상대 수비수들의 전진을 저지해 함부로 빌드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상대의 미드필더까지 함께 주저앉게 만들어 상대팀의 준비한 빌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클롭 전방 압박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클롭의 최전방 공격수는 발이 빠르고 체력이 좋아야 합니다. 거기에 공격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득점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라는 클롭의 축구가 요구하는 가장 완벽한 공격수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살라는 단순한 유형의 공격수지만 가지고 있는 원툴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전 세계 최강의 원툴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치고 달리는 스피드가 어마어마하고 그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자신의 페이스로 자유자재로 컨트롤합니다. 빠르게 달리다가 속도를 줄이고 또 상대 수비수가 잠깐 멈칫할 때 반대쪽으로 스프린트를 내서 따돌리는 플레이를 종종 선보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활동량과 스피드를 90분 내내 보여주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스피드 스타들은 자신의 스피드를 이기지 못해서 무릎이 조금 망가지고 그러거든요. 살라는 생각보다 몸이 되게 좋습니다. 쉽게 다치지도 않습니다. 자기 관리 능력이 매우 좋다는 거죠.
이러한 살라가 최전방에서 상대를 괴롭혀주니까 상대 수비수들은 단순한 방식으로 공을 앞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고 결국 뻥축구 내지는 리버풀에 비해 부족한 인원으로 중원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게다가 팀을 전체적으로 주저앉게 해 리버풀의 양 풀백이 공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줍니다. 반다이크가 리버풀에 와서 괴랄한 수비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는 이러한 클롭의 전술이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술을 그 단순한 원툴 살라가 만들어냅니다. 또 기회 창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리버풀에 살라가 오기 전 마네의 리그 득점은 고작 13점이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패스를 안 해주는 장면들은 저도 아쉽습니다만 사실 그걸 단점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살라가 해주고 있는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살라가 단점이 없는 완벽한 선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클럽의 축구를 가장 잘 이해하며 실현하고 있는 공격수는 살라라는 겁니다. 살라를 대체하자는 것은 리버풀의 전술을 전체적으로 수정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리버풀 팬들이 클롭 감독을 신뢰하는 만큼 살라도 믿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바로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